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를 준비했어요. 지방간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1번 고지방식, 2번 탄수화물식.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무엇 때문에 지방간이 생길 것 같으세요? 네,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2022년에 발표했던 연구예요. 이 연구하면서 저도 지방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한국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했고, 총 7만 2천 명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꽤 큰 연구였죠. 그래서 이 연구는 영양 습관과 유전자가 지방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 안에서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 지방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방간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은 제가 사각형으로 표시된 요 표만 잘 보시면 돼요.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fat이라고 여기가 지방이에요.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게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왼쪽 이 줄은 많이 먹는 사람, 요 오른쪽 줄은 적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는 지방간이 몇 퍼센트 있었냐면 15%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을 적게 먹는 사람들한테는 지방간이 몇 퍼센트 있었냐면 22% 있었어요. 지방을 적게 먹는 사람들한테 지방간이 훨씬 많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지방간, 그러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생길 것 같은데, 지방을 적게 먹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방간이 많이 생기고,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생긴 거예요. 네. 탄수화물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서는 18%에서 18.8%에서 지방간이 있었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사람들에서는 17%, 대략 1% 적게 생기긴 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여하튼 그래서 연구를 살펴보면 저희 쪽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고지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간이 적게 나오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서 지방간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연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연구들도 다 검색해보고 리뷰해봤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퀴즈로 다시 돌아와서 지방간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고지방식, 고탄수화물식? 네, 이제 여러분들 고탄수화물식이라는 걸 다 아시겠죠? 네, 고탄수화물식이 때문에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탄수화물식이 지방간을 유발시킬까요? 그건 바로 인슐린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빛 인슐린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어떤 기전으로 인슐린이 이렇게 지방간에 기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래프에서요. 자,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그러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겠죠. 이 빨간색 선이에요. 이 혈당이 올라가면 이 혈당은 정상 범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일정한 구간에 있어야지 우리 몸이 생리학적으로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오르는 것을 다시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를 시켜서 혈당이 떨어져요. 정상 범위 내로 떨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뭐 밥을 먹지 않는다. 금식 상태다. 그럼 혈당이 저혈당으로 떨어지죠.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은 이렇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예요. 글루카곤과 인슐린 모두 우리 몸의 이자,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져요. 영어로는 판크레아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몸의 혈당이 항상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냐면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아질 때예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글루코스 이게 포도당이죠. 포도당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잉여한 그 남아도는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하냐. 포도당 이렇게 분자가 막 떠다니고 있으면 세포 속에 이거를 쏙쏙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 역할은 동화작용. 동화라는 얘기는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생합성한다. 뭔가 뭐 빌딩이 있으면 건축을 이렇게 하면 빌딩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거 덩어리 져지게 되고 뭐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포도당이 많이 남아돌게 되면 1차적으로 글리코겐이라는 걸 만드는데 글리코겐 이거를 간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어, 간에다 만들기도 하고 근육에도 만들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포도당을. 근데, 어, 이게 이제, 그래서 포도당을 다 써서 저혈당 상태가 되면 글루카곤이 와서 이걸 꺼집어내서 다시 써요. 우리 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글루카곤은 어떤 작용을 하냐? 이화작용. 얘는 분해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에 저장할 수 있는 간의 글리코겐으로 간이랑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잉여가 남아도는 포도당이 저장되다가 보니까 글리코겐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어서 지방간도 만들고 뭐 내장 지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살로 소위 살이라고 부르죠. 살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슐린이 그러면 나오면 어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인슐린 많이 나오면 인슐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인슐린의 노출을 많이 시키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환경이 무엇으로 촉발되냐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탄수화물인 거예요. 반면에 요즘에 저탄고지가 유행을 하잖아요. 저탄고지. 요거 하면은 열량을 똑같이 먹어도 지방이 들어오면 오히려 지방을 분해해서 뭔가 이제 글루코즈를 생합성해야 되는 요런 시그널이 돌아가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같은 열량을 먹는다 하더라도 인슐린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살찌는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동영상이요. 저 환자분이 고지혈증 치료 중이신데 베르베린 써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동영상인데 요거 보시고 어떤 분이 또 코멘트 해주셨어요. 이제 당뇨병 전 단계로 관리하시는 분이신데 당뇨병 전 단계이기 때문에 베르베린 드시고서 혈당 관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연구를 찾아보면 베르베린이 당뇨병 치료제로서도 조금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은 베르베린 먹으니까 혈당은 잘 내려가는데, 그런데 살이 찐대요. 예, 체중이 올라온대요. 답답하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베르베린이 당뇨병의 효과를 가지는 기전이 바로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작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슐린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은 생합성하는 신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억하시라고. 어, 인슐린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면 얘는 생합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도 생합성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 얘기가 나오는 거가 왜 그러냐? 인슐린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간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지방식 아니에요. 술이나 고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인슐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저탄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도대체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여야지 적게 먹어야지 좋은 거야? 탄수화물 아예 끊으면 되나요? 아예 끊을게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는 게 건강한 것인가? 단백질 지방은 어느 정도 먹는 게 건강한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